일본에서 자취할 때 겪었던 일을 써보려고 한다. 때는 11월의 어느 날.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지나가는데 뭔가 하얀 물체가 창문 앞에 떡하니 붙어있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내가 살았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문에 작은 창문이 뚫려있는 일본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구조였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1층에 도착한 나는 엘리베이터 밖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엘리베이터 안쪽을 확인해 보았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사람을 이상한 물체로 착각한 줄로만 알았다. 내가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는 3층으로 올라갔고 난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윽고 엘리베이터는 3층에 멈춰섰고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안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무서워서 난 밖으로 나갔다. 내가 본 것이 사람이라면 계단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돌아봤지만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까 내가 본 것이 대체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었지만 왠지 더욱 오싹해진 나는 서둘러 현관을 벗어났다. 그 이후로 나는 쭉 계단을 이용했다. 가끔 몸이 너무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4층에 도착하기 전까지 난 휴대폰이나 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런 불편한 생활을 계속할 정도로 겁이 몹시 났던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잠을 자는데 인터폰 벨소리가 들렸다. 아파트는 외부인이 입구에서 세대 인터폰으로 호출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 벨소리에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이 시간에 대체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온단 말인가. 유학을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집에 올 만한 사람은 없었다. 조용히 인터폰 쪽으로 다가갔는데 모니터를 확인하기도 전에 화면이 픽 하고 꺼져버렸다. 누군가 호출을 잘못한 건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침대 쪽으로 향하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지? 나는 입구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집 현관 앞까지 올라온 거지?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난 본능적으로 그대로 멈춰서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소리를 내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오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인터폰을 했고 지금 현관 앞까지 와 있다. 대체 누구지? 현관 앞에 있을 누군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난 침대로 가서 누웠다. 현관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다. 누군가 눈을 들이대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나는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했다. 집세 문제를 이야기하며 조심스레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관리소 측은 이웃에서 실수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그런 말만 했다. 어떤 조치를 기대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충 넘어가다니. 난 실망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난 그때 일을 잊은 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9시쯤 벼랑간 인터폰이 울렸다. 배달될 택배도 없을 뿐더러 이 시간에 택배가 올리 만무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확 들었다. 난 재빨리 인터폰으로 가서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평소 택배기사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화질이 그렇게 좋은 인터폰 화면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흐릿했다. 고장이 난 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화면의 가운데 부분만이 흐릿하고 뒤쪽 배경 부분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던 것이다. 순간 인터폰이 꺼졌고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문득 섬뜩해진 그 순간 이번엔 초인종이 울렸다. 아파트 입구를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또다시 내 집 현관까지 올라온 것이다. 너무 무서웠다. 도저히 밖을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난 또다시 쥐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도 난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 나를 노리는 건가? 범죄자인가? 아까 인터폰 화면은 왜 그렇게 보인 거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난 곧장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했다. 어제 일을 설명하며 벌써 두 번째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장 조치를 취해달라 했다. 입구를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현관 앞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밤마다 무섭고 불안해서 정말 못 살겠다며 계속 밀어붙였다. 그러자 관리소에서 현관 CCTV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난 수상한 방문자가 왔던 날짜와 시간을 말하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누군지 궁금해서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다음날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대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날 저녁 9시쯤 현관을 통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세대주라는 것이다. 딱히 수상해 보이는 사람도 인터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폰이 왔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난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제대로 확인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인상착의가 어떻던가요? 그건 인터폰 화면이 흐릿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럼 저희도 조치를 취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나는 불현듯 몇 주 전 새벽 3시의 일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 영상 좀 확인해 주세요. 처음 말했던 그날 영상이요. 날짜가 정확히 언제죠?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2, 3주 전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일일이 확인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관리소 직원은 다음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대체 누굴까? 어떻게, 왜 현관 앞까지 온 걸지? 하지만 더 이상 그 방문자의 정체를 알아볼 방법은 없다. 그 이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직전까지 난 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들질 못했고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고개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난 아직도 궁금하다. 대체 누가, 왜 나를 노렸는지 말이다.